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산 장명심토 2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는 그동안 이론 공부를 수리 공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명을 하기 전에 사주를 먼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없는 오행,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오행을 이름에다 넣어주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 사주 보면은 정축년, 경술월, 신해일, 임진시에 태어난 그 여자분 사주인데,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기운이 금수로 가고 있어요. 금수. 수가 하나, 둘. 자, 요거는 우리가 토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절로 보면 이게 한겨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초겨울, 한겨울이죠. 한겨울. 그 다음 이제 가을 기운이 신이 두 개. 그 다음에 요 술은 늦가을에 나타나는 거죠. 신유술에서 늦가을. 그러면 금수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요건 이제 늦봄이고, 요거는 이제 초여름. 그렇죠? 그러니까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 기운, 금수 기운이 이제 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목하고 화가 있어야 돼. 목화.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죠. 목화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신금 일간 기준에서 보면은 이 목은 재입니다. 재. 아버지도 되고 돈도 되고, 또 재라는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무대, 지배 능력, 관리 능력, 현실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재를. 그 지금 재가 빠져 있어요. 그럼 재를 볼까요, 한번? 그럼 여기 이름에서 이 자원오행이 이 자리인데, 자원오행에 보면 화는 이렇게 많은데, 지금 목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 목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름 짓는데, 이 자원오행에서 목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좀 빠져 있죠. 자, 참고로 앞으로 이름 지으실 때 이 대운을 적어 놓고요. 대운의 흐름에서 한번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또 참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주만 가지 아니고 이 대운에서 이 사주를 얼마나 서포팅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30까지는 겨울이에요. 해자축. 그 다음부터는 봄, 여름으로 가죠. 나이 좀 먹어서는 이 사주에 없는 오행이 대운에서 제대로 또 받쳐주고 있죠. 자, 요런 경우는, 자, 그럼 이분이 30살까지는 겨울이에요, 겨울. 지금도 가을, 겨울 기운이 많은데 또 겨울이죠. 이거는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물론 이제 30 지나서는 설령 여기에 목이 빠졌다 하더라도 좀 보완해주는 기운이 있죠. 대운에서 30년 동안 목균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명할 때도요, 사주 원곡을 적어놓고 대운을 한번 쭉 적어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카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원오행에다 집어넣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운을 적어놨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여기 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가 지금 3개 들어갔는데, 이 성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이름 두자, 이름 상자, 이름 하자 중에서 하나가 목이 들어가면 이상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또 설명드렸지만, 이 지금 사주 원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이요. 그래서 이 목을 여기 넣어줘야 되고, 이름을 보면은, 자, 여기에 14,
9, 10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선천수라고 해요. 선천수. 선천수가 성씨는 14획이고 이름 상자는 9획, 이름 하자는 이렇게 10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망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공망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공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물을 받아 넣는 물통 있죠, 물통. 물통 가운데쯤에 이제 구멍이 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물을 계속 보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중간쯤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 구멍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공망은 그런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망이라고 그래요. 한자의 뜻은 빌 공자에다 망할 망자니까 하늘이 비어서 망한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용어고 쉽게 설명하면은, 자, 이 자리가 이게 여자 보니까 이제 자매궁이요, 자매궁. 형제 자매궁. 그 자매하고 인연이 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인궁인데 연인 만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여자친구 뭐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는데 요즘은 사귀는 건 당연한데 이 젊은 청춘 남자들이 너무나 어떤 살기가 힘들으니까 남자, 여자 만나는 걸 꺼린다는 거야, 오히려. 옛날에는 연애하고 공부 안 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부모님들한테 혼났는데 요즘은 야, 너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사귀는 사람 없냐? 이렇게 이제는 반대로 물어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인궁인데 연인궁에 공망이 있다는 건 애인, 즉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건 반만 채워진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14, 9, 10인데 이것이 여자 이름이니까 어머니 궁, 이것이 아버지 자리, 요거는 형제자매 연인궁, 그 다음 요거는 본인, 이 조형은이라는 여성분의 본인 자리예요, 이게. 요 자리가. 사주로 치면 일간처럼 요 자리가 본인 자리예요. 자, 본인 자리가, 그 다음 여기는 가정궁, 배우자궁, 자식궁, 요건 사회궁.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선천수에서 조합이 이루어진 게 후천수예요. 14 플러스 1은 15, 14 플러스 9 하면 23, 9 플러스 10 하면 19, 14 플러스 10 하면 24. 나머지 이 총격에서는 14, 9, 10을 다 되면 33. 요 사회궁은 이름 끝자, 이름 하자 플러스 1, 1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9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이 기막힌 장명에서는 수리가 9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9개 중에서 이 선천수는 내가 어렸을 때의 어떤 작용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망이 어쩔 수 없이 한두 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자리가 이 후천수,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이 자리는 가정궁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앞으로 조효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때 가정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5획은 이 14획은 앞이 안 보인다. 그 시야가 좁다. 먼지 날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그 흉수작용이에요. 흉수. 이것도 흉수작용, 이것도 흉수작용. 공망이라는 건 흉수작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9하고 19, 뭐 49, 59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공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공망, 이 10도 마찬가지고.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게 15획은
만인 통솔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것에 일찍 눈을 뜬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 가면은 물건 흥정도 잘하고 경제통. 자, 23핵은 요게 이제 상관격이라고 그래서 명리에서 상관격이라고 해서 상관이 발달되면 관을 치는 거죠. 그래서 23핵은 상당히 머리도 좋고 현명한데 이게 문제냐면 이 상관격이기 때문에 관을 친다는 거예요. 그를 이 장명에서는 극부수라고 그래요. 극부수. 즉 남자를 극하는 수리. 그래서 이거는 부부궁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궁에 이 극부수가 있다는 건 평생 고생할 팔자로 보시면 돼요. 이 식부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 못할 고민 한을 안고 사시겠네요 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럼 한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공망을 맞았죠.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앞으로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 24는 우리가 이제 정제격이라고 그래요. 명령에서 정제격. 즉 직장생활하면 좋을 운이고 돈을 꼬박꼬박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것. 절대 모험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명예를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수죠. 요 33핵은 또 마찬가지로 요 23핵처럼 극부수예요. 극부수. 3부 이별. 남자를 3번 헤어진다는 거. 3부 이별수. 그리고 여자 운명에서 여자 이름에서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시밭길이죠. 아무리 세상이 남녀가 공평하고 여성분도 직장생활 한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한다는 자체가. 즉 이렇게 극부수가 2개 있을 때는 가정의 생활을 온전히 이 주인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있다 치더라도 남자가 제대로 경제활동이라든가 남편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부인이 너무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23핵이나 33핵은 하나만 있어도 안 좋은데 2개나 있죠. 자, 이건 본인궁이고 결혼 초에 어떤 나이 정도에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말년이자 자식자리예요. 자식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본인 말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름에서는 자원호행에서 여기에서 사주 원국에 없는 목이 없는데 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흠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샘말로 팔자가 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극부수, 남편을 극하는 게 하나, 2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조영은이란 분이 와서 이거 사주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한번 이름 좀 이제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주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요. 원형이종으로 하면 이렇게 4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9글자가 자세히 나와갖고 분석해 주는 건데 원형이종에서 수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오면 안 좋은 수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회생활은 이상 없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되어버렸죠. 그렇게 유도한 건 아닌데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리더십 있고 11이라는 건 어떤 장 역할, 대표자 역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갑인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이.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활동력이라든가 사회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도 내가
주도하여서 내가 꾸려나가야 된 고달픈 삶을 살 수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 분석해서 없는 오행이 여기 자원오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운도 한번 참고로 해서 혹시 여기에 자원오행을 못 쓸 경우에 여기서 대체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년엔 좋죠? 모군과 화운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주산 장명심부터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 이름에서 요 수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사주를 분석을 해서 사주에서 없는 오행을 넣어주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